우병우가 이제 6일날 검찰에 세 번째 출석을 했는데요. 표정을 보니까 뭐 언론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레이저 눈빛이 사라지고 지금 참담한 표정으로 들어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번에 그냥 조사하다가 영장 치나요? 우병우가 그동안에 우리 진미님 항상 얘기한 건 우병우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숙성을 시켰어요. 이 사건을. 굉장히 비밀리에 수석을 시켰기 때문에 추가 지금 우병우 검찰에 지금 흘리는 게 뭐냐면 추가 범죄 사실도 발견되고 있다. 여기까지 얘기되고 있는데 그 추가 범죄 사실이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영장 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라는 측면을 봤을 때 저는 구속영장 바로 때린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우병우가 검찰에 딜을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얘기예요. 내가 구속되면 많이 다칠 걸 하는 딜을 했다는 소문이 돌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검찰은 우병우 힘들지만 우병우는 검찰한테 어떤 존재냐면은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못하면 검찰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거예요. 박근혜보다 더 중요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상징적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 또 이렇게 나가버리면. 네. 그런데 지금 우병우도 권력의 끈이 떨어진 마당이고 아무리 우병우가 꽂아놓은 라인이라고 해도 지금은 우병우 라인이 아님을 증명해야 되는 그렇죠. 위치에 와 있는 그렇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의뢰 관점에서 보면 우병우라고 하는 인물이 아직도 심어놓은 사람들에서 우병우는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의뢰 마인드고 지금 검찰은 우병우를 빨리 띄어내고 자기들 스스로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병우라고 하는 사람의 구속이 상징적으로 걸려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병우의 사소한 것까지 다 털어버려야 되는 상태가 지금 된 거예요. 그 상태가 일단 됐다고 보고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서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니까 그러면 니들 중에 수뇌부 몇 놈 내가 어떻게 꽂아줬는지 다 까발리고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딜이 들어왔다는 거야. 오케이 같이 가. 우리는 대환영.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병우의 존재 가치 그리고 우병우가 법조계에 들어온 거는 장인 장모의 재산을 지키고 그걸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어릴 때 스카웃이 된 거거든. 그래서 옛날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기세당당하게 나 건드리면 다 죽어 이거 터트릴 거야 하던 놈들이 집안이나 식구들 식솔에 대한 걸 털 거야라고 나오는 순간 그럼 내 모든 거 안고 갈게. 그냥 내한테 뒤집어 쓸 테니까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마 라는 식으로 끝나는 경우를 봤단 말이지. 나는 이번 우병우의 어떤 행태 자체가 그런 식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 또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앞전번에 개인 비리에 대한 것들을 한번 수사를 통해 갖고 다 무혐의로 끝내놨거든. 그리고 지금 우병우는 독직 혐의로 이제 다시 들어간 거란 말이야. 수사에 영향을 미친 걸로. 앞에 걸 다시 캔다. 이제 그렇지. 근데 앞에 거는 다시 안 캐는 조건으로 우병우가 지금 있는 국정농단 안에 협조한 걸 인정하고 이 선에서 꼬리를 자르지 않을까. 지네 식솔들 재산 지키기 위해서 그런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예상이 아니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검찰 쪽에 또는 검찰 쪽의 라인들이 우병우와 새끼 우병우 한 둘 정도가 더 징계 정도로 끝나고 아마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속내가 너무 다 보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지금도 지금 그들의 라인이 국정원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저는 생각인데 돌이켜보면 만약에 우병우가 구속이 된다면 정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 악의 축 김기춘과 우병우가 다 구속되는 거죠. 김기춘 앤 리틀 김기춘. 예, 이거는 정말 우리 역사에서 엄청난 쾌거다. 고등어 한 손이 들어가는 거야. 고등어 예, 배에 또 작은 고등어 뭐 이런 정말 식의. 흥분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김기춘은 이제 빅 우병우로서 리틀 김기춘이 우병우니까 법꾸라지의 원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나온 말이 보조금 안 주면 예술 못 한다냐? 블랙리스트라는 게 이제 그런 걸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법리적인 법꾸라지로서의 평정심을 잃었다라고 저는 봐요. 요 말은 어떤 식으로든지 법에 걸면 걸릴 수 있을 만한 그렇죠. 건데 이 말을 왜 했느냐? 국민 정서에 지금 항변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법리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정서적 측면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우리 방송 나갈 때 시점에서는 구속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예상일 뿐인 거고 어찌됐건 검찰 입장에서는 우병우의 사법 처리가 핵심이다라고 보고요.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검을 할 때는요. 특검의 목적 때문에 우병우의 개인적인 비리를 못 털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모든 비리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적인 게 부족해? 그럼 사적인 거 털고 사적인 게 부족해? 그럼 공적인 거 털고 이 방식으로 가는 앞으로 거예요. 뒤로 예. 터는 거야 그냥. 근데 검찰은 박근혜 구속보다 더 중요한 인물로 우병우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연령 비연령의 벽부라지에게 딱 꽂히는 측면이 있잖아요. 목에 딱 걸어야 되겠는데 우병우를 잡아들이지 못하면 순수성을 의심받아. 국민들에게 충성하지 않고 있어. 어떻게든지 전 잡아 넣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 거라면 우병우 라인을 전부 뽑아버려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국민들이 염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어쨌든 검찰 내부의 사정 라인에 국가 권력을 통제에 벗어난 세력들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자정 능력인데 그렇게까지는 저도 가지지 않을 것 같지만 우병우를 희생양을 삼아서 검찰이 어느 정도 입지를 강화할 그렇죠. 가능성이 살아나야죠. 있다. 예. 검찰 내부에서 이제 우병우가 심은 라인도 있겠지만 우병우에게 그렇죠. 어떤 원한 내지는 경쟁을 하고 있던 또 그런 라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우병우가 심은 라인이라 하더라도 자기와의 어떤 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협조를 할 테고 또 그거에 총대를 매는 사람들은 우병우와 어떤 척을 지고 있었거나 원한이 있었거나 혹은 경쟁하는 그쪽 라인에서 나서면서 이렇게 뭐 물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이 되겠죠.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다뤘던 적이 있는데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그러면서 우병우랑 검찰 핵심부랑 계속 통화했다 그랬죠. 그게 흘러나온 거 보면은 그게 이제 구속의 가장 요건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일단 우병우의 구속을 간절하게 바라면서 우병우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요구 등 직권남용,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요구 직권남용, 공직신설 및 정실 인사 요구 등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 방해, 이게 이석수 감찰관 말하는 예,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미르케이 스포재단 관련 진상은폐 직무유기, 다음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위증 관련한 법률 위반, 다음에 민간인 불법 사찰 직권남용 등 8개 혐의 및 11개의 범죄 사실을 구속영장에 적시한 세월호는 것입니다. 빠졌네요. 세월호. 네. 세월호.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 예. 포함되어 예. 있어서. 자, 어찌 됐건 간에 우병우에 대해서는 구속이 간절히 되길 바라면서 이것도 뭐 끝은 아니고 우병우도 구속되면 이제 그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어떤 판결을 받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이제는 좀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 이야기는 좀 지겨워졌다 솔직히. 저는 우병우 하나만 생각할게요. 예. 세월호 조사를 방해한 죄. 그리고 그 죄는 구속은 우리 세월호 아이들이 반드시 시켜줄 거다. 그렇죠. 예. 앞뒤가 똑같은 우병우 이야기였습니다. 어릴 때 스카웃이 된 거거든. 그래서 옛날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기세당당하게 나 건드리면 다 죽어 이거 터트릴 거야 하던 놈들이 집안이나 식구들 식솔에 대한 걸 털 거야라고 나오는 순간 그럼 내 모든 거 안고 갈게. 그냥 내한테 뒤집어 쓸 테니까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마 라는 식으로 끝나는 경우를 봤단 말이지. 나는 이번 우병우의 어떤 행태 자체가 그런 식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 또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앞전번에 개인 비리에 대한 것들을 한번 수사를 통해 갖고 다 무혐의로 끝내놨거든. 그리고 지금 우병우는 독직 혐의로 이제 다시 들어간 거란 말이야. 수사에 영향을 미친 걸로. 앞에 걸 다시 캔다. 이제 그렇지. 근데 앞에 거는 다시 안 캐는 조건으로 우병우가 지금 있는 국정농단 안에 협조한 걸 인정하고 이 선에서 꼬리를 자르지 않을까. 지네 식솔들 재산 지키기 위해서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예상이 아니라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검찰 쪽에 또는 검찰 쪽의 라인들이 우병우와 새끼 우병우 한 둘 정도가 더 징계 정도로 끝나고 아마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속내가 너무 우병우가 이제 6일날 검찰에 세 번째 출석을 했는데요. 표정을 보니까 뭐 언론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레이저 눈빛이 사라지고 지금 참담한 표정으로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번에 그냥 조사하다가 영장 치나요? 우병우가 그동안에 우리 진미님 항상 얘기한 건 우병우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숙성을 시켰어요. 이 사건을. 굉장히 비밀리에 수석을 시켰기 때문에 추가 지금 우병우 검찰에 지금 흘리는 게 뭐냐면 추가 범죄 사실도 발견되고 있다. 여기까지 얘기되고 있는데 그 추가 범죄 사실이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영장 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라는 측면을 봤을 때 저는 구속영장 바로 때린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우병우가 검찰에 딜을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얘기예요. 내가 구속되면 많이 다칠 걸 하는 딜을 했다는 소문이 돌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검찰은 우병우 힘들지만 우병우는 검찰한테 어떤 존재냐면은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못하면 검찰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거예요. 박근혜보다 더 중요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상징적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 또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런데 지금 우병우도 권력의 끈이 떨어진 마당이고 아무리 우병우가 꽂아놓은 라인이라고 해도 지금은 우병우 라인이 아님을 증명해야 되는 그렇죠. 위치에 와 있는 그렇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의뢰 관점에서 보면 우병우라고 하는 인물이 아직도 심어놓은 사람들에서 우병우는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의뢰 마인드고 지금 검찰은 우병우를 빨리 띄어내고 자기들 스스로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병우라고 하는 사람의 구속이 상징적으로 걸려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병우의 사소한 것까지 다 털어버려야 되는 상태가 지금 된 거예요. 그 상태가 일단 됐다고 보고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서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니까 그러면 니들 중에 수뇌부 맨 놈 내가 어떻게 꽂아줬는지 다 까발리고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딜이 들어왔다는 거야. 오케이 같이 가. 우리는 대환영.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병우의 존재 가치 그리고 우병우가 법조계에 들어온 거는 장인 장모의 재산을 지키고 그걸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너무 다 보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지금도 지금 그들의 라인이 국정원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저는 생각인데 돌이켜보면 만약에 우병우가 구속이 된다면 정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 악의 축 김기춘과 우병우가 다 구속되는 거죠. 김기춘 앤 리틀 김기춘. 예, 이거는 정말 우리 역사에서 엄청난 쾌거다. 고등어 한 손이 들어가는 거야. 고등어 예, 그래서- 배에 또 작은 고등어 뭐 이런 정말 식의. 예, 흥분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김기춘은 이제 빅 우병우로서 리틀 김기춘이 우병우니까 법꾸라지의 원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나온 말이 보조금 안 주면 예술 못 한다냐? 블랙리스트라는 게 이제 그런 걸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법리적인 법꾸라지로서의 평정심을 잃었다라고 저는 봐요. 요 말은 어떤 식으로든지 법에 걸면 걸릴 수 있을 만한 그렇죠. 건데 이 말을 왜 했느냐? 국민 정서에 지금 항변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정서적 측면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우리 방송 나갈 때 시점에서는 구속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예상일 뿐인 거고 어찌됐건 검찰 입장에서는 우병우의 사법 처리가 핵심이다라고 보고요.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검을 할 때는요. 특검의 목적 때문에 우병우의 개인적인 비리를 못 털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모든 비리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적인 게 부족해? 그럼 사적인 거 털고 사적인 게 부족해? 그럼 공적인 거 털고 이 방식으로 가는 앞으로 거예요. 뒤로 예. 터는 거야 그냥. 근데 검찰은 박근혜 구속보다 더 중요한 인물로 우병우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연령 비연령의 법꾸라지에게 딱 꽂히는 측면 있잖아요. 목에 딱 걸어야 되겠는데 우병우를 잡아들이지 못하면 순수성을 의심받아. 국민들에게 충성하지 않고 있어. 어떻게든지 전 잡아 넣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 거라면 우병우 라인을 전부 뽑아버려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국민들이 염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어쨌든 검찰 내부의 사정 라인에 국가 권력을 통제에 벗어난 세력들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자정 능력인데 그렇게까지는 저도 가지지 않을 것 같지만 우병우를 희생양을 삼아서 검찰이